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다 보면 달고 시원한 음식이 엄청 땡깁니다. 맛있게 먹고 나서 배로 갈 텐데 항상 뱃살이 걱정이 되는데, 더운 여름 뱃살 걱정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뭐 없을까요? 더운 여름에 뱃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우리가 많이 먹는 과일, 채소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수박 생각나시죠? 수박은요 100g당 칼로리가 30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열량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먹어도 살이 찌기 쉽지 않습니다. 수박을 1kg를 먹어도 300kcal 밖에 되지가 않아요. 수박은 91%의 수분, 6에서 7g가량의 탄수화물, 1g의 단백질, 약간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식이섬유량은 0.2g 정도로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결국 수박의 주요 성분은 물과 탄수화물이라는 이야기고요. 곁들여서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아연과 같은 주요 무기질을 고르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까지도 고르게 함유하고 있어요. 라이코펜, 시트룰린, 아르기닌, 베타카로틴, 판토텐산 등이 들어있어서요,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을 보충해야 되고, 땀을 통해서 무기질이 많이 배출이 되었을 때, 기운이 없을 때 당분을 보충하는 것까지 가장 적합한 과일이 수박이라는 겁니다.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짜게 먹은 다음날 아침에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박에 아까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주목하실 내용 중에 하나는 라이코펜입니다. 항산화 성분으로 널리 알려진 라이코펜은요,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보다 수박에는 라이코펜이 1.4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수박은 라이코펜 때문에 암의 발생률을 낮춰주고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뼈를 튼튼하게도 하고 뇌졸중 위험까지 낮춰주기 때문에 5, 60대에 심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수박을 꼭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실 게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당뇨가 있어서 수박 못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수박은 GI 지수, 당 지수가 70이나 되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된대요 라고 들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수박을 먹을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GI 지수 같은 당 지수도 맞지만 당 부하 지수라는 GL 수치가 있습니다. 수박은 100g당 탄수화물이 한 6에서 7g 밖에 안 들어있다 그랬죠. 당 부하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당 부하 지수는 당 지수 70이라고 굉장히 높았던 그 지수에 1회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 당 부하 지수가 됩니다. 즉 우리가 1회에 수박을 120g 정도 섭취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70 곱하기 8.4를 100으로 나눠서 5.88 정도로 얼마나 낮냐면요, 과일 중에서는 배가 GL 지수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배 다음으로 낮아요. 당뇨가 있을 때 사과나 포도, 파인애플을 먹는 것보다 수박을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작긴 하지만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당뇨 자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을 덜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박 보통 중간 크기 정도 사면 8kg 정도 합니다. 그렇죠? 8kg를 4분의 1로 자르면 2kg가 됩니다. 여기서 껍질을 빼요. 빨간 살은 1.6kg 정도 됩니다. 수박 4분의 1통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시면 480kcal 정도를 섭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지수 기준으로는 대충 12배 정도 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4분의 1통 기준에서 10분의 1 정도, 아무리 많아도 8분의 1 정도를 먹는 걸 기준으로 드시는 게 맞겠고요. 수박을 4분의 1통씩을 간식이나 후식으로 드시면 안 되고, 간식이나 후식으로 드실 때에도 4분의 1통을 최소 5명이나 6명이서 나눠 드시는 정도로 드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려드리면, 수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4분의 1통 정도 그냥 편하게 끼니로 드십시오. 간식으로 먹을 때에는 120g에서 200g을 넘지 않아야겠구나 라고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라이코펜도 많고 수분이 많아서 자주 먹는 방울토마토는 어떨까요? 방울토마토 칼로리 굉장히 낮습니다. 끼니 대신에 먹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크기가 작아서
씻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스테비아 토마토가 요새 굉장히 유행이에요. 단맛이 나는 토마토.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토마토의 단맛이 아니라 다른 단맛이 나서 싫어하는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강에 괜찮은지 고민이신 경우가 많아요. 스테비아 자체는요, 설탕 잎이라고 불리는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라는 해바라기과 식물에 속하는 물질입니다. 이 연구를 해보니까 스테비아는 굉장히 안전해, 천연물이기 때문에 무칼로리로 설탕 대용품으로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로 칼로리 과자입니다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딱 스테비아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당뇨가 있으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스테비아 토마토는 아주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스테비아 토마토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당분의 스테비아를 더한 거기 때문에 드실 때 양을 정해놓고 드셔야 돼요. 조금 더 달게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수한 스테비아 추출물은요, 끝에 약간의 쓴맛이 납니다. 그 쓴맛을 없애려고 다른 성분을 많이 집어넣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할 건 없겠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로 음료, 제로 과자들이 생각이 바로 나는데요. 제로가 붙은 음식들은 괜찮을까요? 음료수와 과자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면, 당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과자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량을 적정량 먹는 건 문제 없고, 어차피 먹을 음료수와 과자라면 저당으로 먹는 건 좋은 방법이거든요. 과량의 복용은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당이 없을 뿐이지 단맛이 나거든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췌장의 인슐린은 여전히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췌장에도 여전히 부하가 걸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더 생긴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콜라의 대안으로 조금 먹어야지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지, 당이 없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라는 식의 접근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름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채소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어제 와이프랑 마트에 가서 애호박을 하나 샀어요. 애호박은 100g당 17kcal 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채소입니다. 비타민 B 복합체, 정확히는 리보플라빈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적혈구 생산에 도움이 됩니다. 애호박을 쪄서도 먹고 볶아서도 먹고 국에도 넣고 해서 먹으면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체력이 손상돼서 체력을 회복시키고 싶을 때 먹기에 적절한 채소입니다. 특히 이 리보플라빈은 직장인들 과식도 많이 하고 회식이 많아서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 큰 도움이 돼요. 혈관벽에 달라붙은 과산화지질, 중성지질,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 애호박을 먹는 것만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살이 찌는 것도 막아줍니다. 살이 찌는 걸 막아줘요? 왜냐면 리보플라빈이 지방의 산화,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여주고요, 지방 연소를 촉진시켜서 지방 대사가 쉽게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애호박 직장인들 과식을 합니다 하는 분들 즐겨 드셔야겠습니다. 오늘 여름철 내장 지방이 많고 살이 찐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 2가지 알려드렸고, 지방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꼭 드셔보십시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